북한 어선 한국 지도하러 왔냐? 이제 VOA마저 가짜뉴스 취급하나? 문재인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며 40%대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민생, 경제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장기화하면서 국정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란 분석입니다. 지난주 북유럽 3개국을 다녀온 순방 효과도 지지율 하락세를 막지 못했습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RN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6월 셋째 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4.9%포인트 떨어진 44.6%로 나타났습니다.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는 50.7%로 4.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최근 한 달 추이를 보면 50% 초반과 40%대 중반 사이에서 지지율 곡선이 요동을 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재인은 북유럽 순방 무엇 때문에 간 거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삼척항에 들어온 북한 어선 장면을 포착한 꼬라지입니다. 군복과 인민복을 입은 채 뒷짐까지 지고 있는 여유만만한 자세. 18. 누가 보면 자기 땅 시찰 중인 줄 알겠습니다. 이들이 육상으로 침투할 때까지 주무부처인 군은 아무것도 몰랐고 주민들의 신고로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안보가 구멍난 게 아니라 그냥 자동 해제된 수준인 거죠. 특히 군 당국이 애초 북한 목선이 표류해 남하했다거나 파고가 누파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다라고 밝힌 것과 달리 엔진을 가동해 계획적으로 귀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군은 처음에 북한 목선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고 했지만 조사 결과 스스로 삼척항까지 운항해 호줄로 정박해놓고 상륙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군 당국의 경계 실패는 물론 거짓말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북한 어선이 군경위 감시, 경계망을 뚫고 아무런 제지 없이 강원 삼척항에 입항한 것과 관련 야사당은 경계 실패 책임을 물어 정경두 국방장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또 군 대응과 브리핑 과정에서 축소, 은폐 의혹이 있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북한 어선 정박을 보면 북한과 성급한 군사 합의는 안보 역량을 약화하고 장비와 기술만으로는 결코 나라를 지킬 수 없음이 드러났다며 정경두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어선이었기에 망정이지 북한 간첩선이었으면 어쩔 뻔했나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전범 김원봉을 국군에 뿌리라고 찬양하고 스웨덴까지 가서 북한의 남침을 부정하는 연설을 했으니 군이 제대로 돌아갈 리 만무하다고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또 축소한 것에 대해서도 국방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방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가 열리면 국방위원회에서 따지는 것은 물론이고 조사도 해야 한다며 일단 청와대의 남북 군사 합의를 즉각 폐기해 줄 것을 요구한다. 1년 동안 비핵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무장해제된 현실을 봤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군 당국이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인지 은폐를 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우리나라 영토에서 북에서 왔으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북한 주민을 보면 군대는 허수아비고 벌써 민간교류 물꼬라도 트인 것인가라고 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군과 해경은 국민 앞에 거짓말로 일관하며 상황을 은폐하고 조작하게 급급했다며 정작 고장 난 것은 북한 어선의 기관이 아니라 우리 군의 정신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세상에 이런 당나라 군대가 있는가라며 초동 단계 관련자에서부터 조사, 보고 관련자와 국방장관까지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문책하라.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부하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유체 이탈화법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냐며 자유한국당의 거센 공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급기야 논란이 더욱 커지자 지난 15일 북한 목선이 군경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동해 북방 한계선 즉 NLL을 넘어 삼척항까지 들어와 정박한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애초 합참은 군의 경계 작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사건 발생 닷새 만에 국방장관이 직접 사과한 것입니다. 정경두 장관은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군은 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정경두 장관이 20일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선 것은 북한의 소형 목선이 NLL을 넘어 삼척항에 스스로 정박할 때까지 군강의 다중 감시망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 국민적 비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군은 그동안 9.19 남북군사 합의로 대북 경계 태세가 이완될 수 있다는 군사 전문가들과 예비역 장성들의 비판에도 경계 태세에 전혀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런 군으로선 해상판 노크 귀순이라 불릴 정도로 동해가 무방비로 뚫린 이번 사건이 자칫하면 현 정권의 대북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국방장관이 사과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해양경찰청이 지난 15일 아침 북한 목선이 동해 삼척항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합동참모본부, 해군작전사령부 지휘통제실 등에 즉각 전파한 것으로 20일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국방부 브리핑에 몰래 참석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목선 삼척항 진입 사건의 축소 은폐 논란이 군에 이어 청와대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이날 해경으로부터 입수한 해경상황센터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해경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합참지휘통제실과 해군 1함대 사령부, 청와대 및 국정원 등의 발생 상황을 상세하게 전파했습니다. 또한 국방부가 17일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진행할 당시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현역 군인 신분인 행정관이 사복을 입고 브리핑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다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국방부의 축소, 은폐 브리핑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는 정황입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청와대 안보실에도 17일 브리핑 내용이 보고가 됐냐고 묻자 대강의 틀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보고했다고 답했습니다. 숭숭 구멍 뚫린 안보, 국방부 북어선 은폐 논란 브리핑, 청행정관 현장서 몰래 봤다는 기사 소식에 온라인 누리꾼들은 분노했습니다. 흐와는 박근혜 때 같았으면 탄핵감이라고 핏볼 대리어처럼 물고 뜯었을 걸 찌찌라했고, 패거는 GPS까지 준비해서 내려왔는데 이런 걸 거짓말하고 숨긴 거냐? 헝가리 유람선 사고는 재빠른 대응이라며 자랑질까지 해놓고 5천만 국민의 안전, 안보와 아주 밀접한 사건인데도 문재인이는 오늘에서야 이별고 자빠졌고 청와대 보고도 있었는데 알고도 숨긴 건 국민 모독이므로 탄핵시키고 사법처리 받아야 할 중대한 사건이다라고 힐난했습니다. 또 해스는 얘들아 촛불 좀비들아 탄핵은 말이야 바로 지금 이런 경우에 하는 거야. 대통령과 군이 국민을 속였어. 그것도 며칠에 걸쳐서 아주 대놓고 말이야. 안보를 속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다 죽어. 박근혜 개인 집사가 연설문 고친 거 가지고 지랄 발광들을 했지? 그래서 그걸로 탄핵시켰잖아. 니들이 머리가 있으면 지금쯤이면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거야. 그거에 비교하니까 지금 나라가 완전 개판이지. 그런데 촛불을 못 들겠고 말이야. 그래서 니들 보고 좀비라고 하는 거야. 니들은 평생 국가를 위해서 사죄하면서 살아라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좌파 정권이 북한에 쌀 5만 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300억 원 상당입니다. 북한 어선에 의해 북방 한계선 NLL이 뚫린 지 나흘 만이자 지난달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한 달 반 만입니다. 대규모 대북 쌀 지원 카드에 여당은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서는 대북 지원할 돈으로 안보 태세 강화에나 힘쓰라는 회의적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20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금이 북한에 쌀 퍼주고 잘해보자고 손 내밀 때인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국제사회와의 공조다. 외교적 고립이든 압박이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추워도 실제 주민들한테 돌아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북한 수뇌부를 위한 일을 우리가 해줘야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앞서 19일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짝사랑에도 전략과 타이밍이 있는 법인데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한국을 향해 비방 수위를 올리는 북한에 기어이 쌀을 바치는 문재인 정권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미국 소리방송은 김정은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무력 강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최후의 핵담판을 하려 한다며
세계적인 핵전력 국가로 인정받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핵화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김정은이 북한 장성과 군관에 전달한 강습 저강을 통해 미북 정상회담의 목적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소리방송이 16일 입수한 강습 저강은 지난해 11월 북한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발간된 대외비 문건으로 12월 둘째 주까지 대대급 이상 단위에서 특별 강습을 진행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통일부는 지난 17일 김정은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군부에 핵무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강습 저강 문건 보도와 관련해 문건의 진위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보도 내용에 대해 당국에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보도에 나와 있는 강습 저강이라는 그런 문건의 진위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논평에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 태도를 보면 이 강습 저강의 내용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동안 언론이 입수해 공개한 강습 저강을 보면 가짜가 적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며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며 VOA가 보도한 문건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온라인 누리꾼 SHPA는 대한민국에서 이럴 때만 나타나는 전문가라는 사람은 세상에 전문가가 자기뿐인 것처럼 믿을 수가 없다.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자꾸 퍼나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젠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질 않습니다라며 일침을 날렸고 여론은 이제 미국 소리방송도 가짜뉴스 만들어버리는 문재인 정부 수준이라며 조소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세금 미납 외국인과 내국인의 임금 수준에 차별을 둬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기사에 네티즌들이 가장 많은 좋아요를 남겼습니다. 빅터뉴스가 20일 하루간 쏟아진 네이버 뉴스들을 워드미터로 분석한 결과 세계일보의 황교안 현실 얘기한 것, 논란 커지는 외국인 임금 차별 발언 기사에 총 3,712개의 좋아요가 달리며 최다 좋아요 기사로 꼽혔습니다. 이어 하나요는 478개였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외국인 혐오 조장이라며 반발했지만 네티즌들은 황교안 대표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반응입니다. SMSI는 말귀를 못 알아듣네. 세금 안 내는 외국인들 챙겨주느라 자국민들이 역차별받고 있다는 부분을 말했더니 무슨 말을 하는 건지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또 WJDW는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나라가 최저임금법으로 외국인만 보호하고 있으니 나라가 망하지. 야당 말 좀 들어라라고 직언을 남겼습니다. 분명한 건 차등과 차별을 모르는 멍청한 부류들이 정치권에 제법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되어가는 거겠지요. 하기사 지네들이 능력이 딸려서 대우받지 못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우기고 그것에 현혹된 능력 부족 관종자들과 우파의 실책으로 정권을 잡으니 모든 것을 뒤엎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류상영님, 구독료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